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에 대하여. 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 현상과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인공지능 AI의 놀라운 발전에 비하여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인류의 꿈에 대한 원리와 이론은 전무한 편이다. 그만큼 꿈이라는 미지의 영역도 심못지 않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늘상 존재라는 녀석은 자신의 모습을 깊이 감추고 숨겨서 웬만해서는 존재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행자들은 존재 찾기를 포기하고 오직 모를 뿐이라는 허망한 소리를 하곤 한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존재에 감춰진 베일을 반드시 벗겨야만 한다. 나 또한 5살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50년 이상 동안 꿈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왔고 두루 살펴보았지만 아직은 꿈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 수가 없다. 다만 내가 체득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밝혀보고자 한다. 꿈은 영혼이 있는 사람이나 영혼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꾼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일상적 상황이 꿈에 주로 나타나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일상적이지 않는 꿈들도 간혹 꾸어진다. 영적 능력이 발달한 사람일 경우 일상적이지 않는 꿈들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남과 달리 영적 능력이 극히 발달한 사람은 해괴하다 싶을 정도로 차원을 초월한 꿈을 많이 꾼다. 즉, 자신이 꾸는 꿈을 분석하여 일상적인지 않는지에 따라 자신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영속성인지 일회성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꿈이란 전생의 기억이든 업이든 카르마이든지 간에 지금 자신이 꾸고 있는 꿈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꿈도 어찌 보면 인과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몸이 지치고 허약해지거나 과도한 신경을 쓰게 되면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자아가 피곤해져서 힘을 잃게 되고 자아가 사라진 자리에 꿈이 들어와야 하는데 자아가 사라진 자리에 감추어졌던 영혼이 드러나서 꿈으로 들어가려는 세력과의 교란이 발생한다. 이것이 꿈 이전의 가수면 상태에서 벌어지는 가위 눌림이다. 즉, 꿈을 꾸기 이전의 영혼의 마지막 저항인 것이다. 이러한 영혼의 저항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자아가 약해진 틈을 타고 영혼이 주인에게 자신 영혼도 있음을 알리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갑자기 튀어나온 영혼의 존재감은 뒤로하고 정작 꿈을 꾸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몹시 고통스럽다. 깨지도 못하고 꿈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한다.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버린 후에야 자유로워진다. 혹은 오온의 욕망을 자극하여 환영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영혼도 자극적 환영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간혹 너무도 생생한 꿈을 꾸기도 하는데 태몽인 경우가 많으며 태몽의 포인트는 사이즈 크기에 있다. 즉, 태몽에서 나타나는 사물의 크기가 커야 한다. 주먹만한 용보다 야구 방망이만한 지렁이가 더 낫다. 운동장보다 큰 구렁이라면 무얼 더 바라겠는가? 그 이외의 대부분 꿈은 꿈일 뿐이며 참고하거나 집착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인간이 대부분 무작위 윤회되듯 꿈도 이와 같다. 다만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양한 꿈이 의미하는 바를 나름의 판단 기준을 두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가위 눌림이 있다면 감추어진 영혼이 자신에게도 영혼이 있음을 알리는 노크를 한다고 생각하고 철학이나 종교적인 길을 가는 것도 지혜이다. 아무튼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런 경지는 선천적으로 영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개발되어 꿈에 대하여 깊이 고찰하여 관한 사람만 알 수 있다.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과 같아진다. 그런데 현실이 꿈과 같아지는 것보다 꿈이 현실과 더욱 같아진다.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꿈이 현실이 되어버린다. 3인칭 관찰자를 벗어나 실제로 주인공이 된다. 선사들이 말하는 여여히 비추는 몽중일여에서 벗어나 오직 주인공 하나만 생생하게 있는 진짜 몽중일여에 이른다. 즉, 관찰자로서 비추어 보는 일여가 아닌 자신에게 실제이며 현실인 일여가 드러난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꿈속에서 벌어지는지는 나도 모른다.
아마도 영혼이 미리 사후 체험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못다한 현실의 오온을 더욱 절실히 느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심겨진 깊은 아래야의 소행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정신 분석하는 의사들은 무슨 성장애라며 갖은 의학적 용어를 들이대며 겁을 주고 아주 나쁘고 안 좋은 현상으로 진단할 것이 뻔하다. 의사야말로 존재의 하수인 역할을 너무도 잘하고 있다. 몽중 이러이든 숙면, 이러이든 오매 이러이든 생사, 이러이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런데 선사들은 숙면 이러를 여기다 왜 넣은 걸까? 자신의 자아가 사라고 의식도 사라진 숙면 상태에서의 숙면 이러는 이러할 그 무엇이 있다고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숙면 이러는 이러의 종류에서 빼도 되지 않을까 싶다.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이러한 상태도 이 길에서는 과정이며 목적지가 되어 집착하여 머물러서는 안 된다. 24시간 동안 이러해서 무얼 어쩌겠다는 말인가. 그럴 시간에 존재를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풀어보면 할 말은 많지만 도인들이 징그러워 아예 빼버렸다.